일본 교토의 고류사. 일본의 7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6세기 무렵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였던 하타 가와가치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하타 시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시족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들이 고대 신라인의 후손이며 그 고향은 한반도의 울진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1988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발견된 하나의 비석이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398개의 글자. 이것은 고대 신라의 모습과 그 역사를 되살려주는 비밀의 열쇠였다. 울진 봉평 신라비가 담고 있는 신라사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 옛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기록입니다. 특히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세운 비석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988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발견된 이 낡은 비석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석은 1500년 전 신라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석과 일본의 진시, 그러니까 하타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어떤 이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하타시가 신라에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이 비석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비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이 상당히 큰데요. 높이가 2m 4cm가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라의 비석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것입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은 왜 이 비석을 세웠을까요? 이 비석에 쓰여져 있는 398자, 이 글자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사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이 비석의 주인공을 찾는 일인데요. 비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정월 15일 탁부 모즉지 매금왕. 갑진년 정월 15일 모즉지 매금왕. 모즉지 매금왕이라. 상당히 낯선 이름인데요.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울진군의 한 작은 마을. 울진 봉평 신라비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다. 1988년 1월 한 농가에서 논의 흙을 고르던 중에 땅속에 묻혀있던 비석을 파낸 것이다. 거꾸로 박혀 있었어요. 거꾸로요? 예. 그 포면에서, 지상 포면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도 아니고 조금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나 발견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비는 마을의 개천가에 버려져 있었다. 처음에 있을 때는 비석이라는 거 모르고 있었죠. 그 돌이 비석인 줄 모르고 화석인 줄 알았어요.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림인 줄 알고 그 비석 가까이 가가지고 손톱을 손가락으로 긁어봤습니다. 긁어보니까 걸치가 나오고. 울진 봉평 신라비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신라시대의 비석이 고대로부터의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신라 비석 가운데 가장 많은 글자를 담고 있어 학계의 관심도 집중됐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는 모두 398자. 이 가운데 약 30자는 심하게 훼손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나머진 판독이 가능했다. 비문의 내용은 갑진년 정월의 어느 날 모즉지 매금왕과 육부의 대표들이 모여 이 지방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처벌을 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석은 신라의 어느 시기에 누가 세운 것일까? 자세히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되죠. 비문의 해석 작업과 함께 학자들은 비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몇몇 단어들에 주목했다. 비문엔 신라의 통치 세력이었던 신라 육부와 도사, 군주 등의 관직명이 등장한다. 이것은 비가 세워졌을 당시 신라가 일정 수준의 국가 통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비문의 천문단은 이 비석이 세워진 때가 갑진년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모즉지 매금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모즉지 매금왕은 누구인가? 중국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 5세기 무렵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광개토대왕 때에 신라 매금이 고구려에 직접 와서 조공했다는 내용이다. 학계에서는 이 매금이 신라의 왕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광개토대왕 비보다 조금 후대에 세워진 중원 고구려비. 여기엔 매금이란 명칭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고구려비 외에 삼국시대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사료에는 매금이란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매금은 고구려가 신라 왕을 낮춰 부르는 이름이란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울진 봉평 신라비의 발견은 매금에 대한 이런 해석을 달리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신라인들이 직접 만든 비석에서 왕을 매금이라 불렀다면 이것이 고구려의 비칭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그 정월 15일 날 신라비에서는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매금이라는 말이 고구려에서 신라왕을 낮춰서 부르는 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신라비의 매금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하튼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기 이전에 신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고유한 왕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